오늘은 스웨덴 공군의 JA-37 비겐의 후속기이자 우크라이나 공군에 지원될 예정인 스웨덴의 4.5세대 전투기 좌스-39 그리펜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효율적인 전투 성능과 다양한 임무에 대한 유연한 적응력, 높은 생존성, 고도의 비행 안전성, 저렴한 운용 비용 등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조건을 모두 갖춘 그리펜. 스웨덴의 가상적국 1호는 다름 아닌 러시아입니다. 실제 러시아의 침투가 스웨덴군에 발각되면서 교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스웨덴은 그리 평화롭기만 한 곳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언제나 유사시를 대비해 그리펜의 기체 설계 역시 이를 대비하여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리펜은 700m의 비포장 도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고 지상정비팀이 요격, 공격, 정찰 등의 임무에 따른 장비 교체 작업 및 급유 작업을 1시간 이내에 할 수 있는 등 유지 보수가 쉬운 기종을 목표로 제작되었는데요. 소형 전투기에 속하는 그리펜은 특수한 상황에 맞게 설계된 기체답게 독특한 전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술은 고도의 데이터 링크 기능을 이용한 전술로 아군기 한 대가 레이더로 적기를 잡아내면 나머지 편대의 아군기에 적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수의 러시아 공군을 소수의 공군력으로 상대해야 하는 스웨덴 입장에서는 이 전술이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이었고, 실제 이 전술은 레드 플래그 훈련에서 미 공군을 상대로 사용한 결과 미 공군이 당황할 정도로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지속해서 엔진과 전자장비 등을 개량하면서 그리펜 CD형, EF형을 탄생시킨 스웨덴은 항속거리 4,000km, NSM 아음속 스텔스 대함 미사일 최대 8발 장착, 공대공 무장 시 슈퍼크루징 가능, 최종적으로 6천만 달러라는 가격으로 전투기 시장에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는 성능에 따라 그 가격 역시 날이 갈수록 올라가게 되었고 2010년대 시점에서는 실판매가가 약 1억 5천만 달러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체급의 전투기 중에서 절대 싼 편이라고 할 수 없게 된 그리펜의 실적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첫 도입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시작으로 나토에 새로 가입하게 된 체코, 헝가리와 태국에 그리펜을 수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스웨덴과 우호의 관계였던 오스트리아 전투기 선정 사업 때도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함께 최종 경합을 벌인 그리펜. 기존 스웨덴 전투기를 사용했으며 군비가 넉넉하지 않았던 오스트리아였기에 그리펜의 선정은 당연할 거라 예상했지만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과의 정치적 관계와 EADS의 뇌물로 인해 타이푼에 자리를 넘겨주게 되는데요. 국방 수요가 낮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선전하고 있던 그리펜의 추락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인도 MMRCA 수주 경쟁에서의 1차 탈락을 시작으로 위기를 맞은 그리펜. 스위스에서의 경쟁에서도 라팔과 타이푼을 제치고 구매 결정이 났으나 프랑스 군수기업들과 연계가 되어 있던 스위스 군수기업의 반발로 인해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그리펜의 운영 성능이 크게 낮다는 보고서들이 언론에 유출되어 스위스 연방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끝내 스위스는 그리펜 도입을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결정하였고 그 결과 반대 52%를 기록하며 그리펜 구매 사업은 무산이 되고 말았는데요. 최종적으로 스위스는 라팔도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아닌 F-35A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한국의 3차 FX 사업에도 참여했으나 입찰 포기를 선언했고 높은 가격으로 F-35의 도입을 고민하던 네덜란드의 틈새 시장을 노리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실패했으며 캐나다의 CF-18 전투기 대체 사업에도 그리펜 2가 유력했으나 2020년 F-35에 밀리고 말았는데요. 결국 그리펜의 수출은 브라질과 필리핀에 그치면서 그리펜의 실적은 곤두박질 쳐지고 맙니다. 작전 능력이 우선시되는 국가들이 아닌 군비가 적은 국가들의 가성비로서 어필하던 그리펜은 CD형 이후에 탄생한 그리펜 2부터 기체 가격은 물론 유지 비용까지 치솟으면서 그리펜은 비행시간당 27,000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도입가 면에서도 경쟁 상대인 유로파이터나 라팔, F-16의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이지 1억 5천만 달러라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로써 가성비 그리펜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여러가지 문제들과 상황 속에서 향후 그리펜은 전투기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게 될까요? 앞서 언급한 대로 그리펜은 머지않아 우크라이나에 양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스웨덴이 체코에 임대해준 그리펜 전투기의 임대기간이 막바지로 다가오면서 스웨덴은 이후에도 무상 임대해줄 것을 제안했지만 F-35 도입 예정 중에 있는 체코 측이 이를 거절하면서 이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하기로 한 것인데요. 무상 임대를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거절하는 이 상황, 저만 민망한가요? 2020년 스웨덴은 마침내 공식적인 차기 전투기 개발 시작을 선언하게 됩니다. 템페스트와의 협력으로 개발된 기술을 가미해 독자 항공 전투 체계를 만들 것을 선언했는데요.
과연 5세대 전투기인 가칭 FS-2020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까요?